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0.17% 올라서 24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4%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장 초반에는 반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 장중에 계속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17% 뭐 살짝 올랐죠. 그래서 지수가 2450대 여전히 뭐 낮은 수준에서 계속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최저점이었죠. 2430대까지 장중에 갔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최저점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환율이 또 많이 올라서 1280원대로 이렇게 갔고요. WTI가 그래도 좀 빠졌습니다. WTI 석유가 116달러 수준 정도 되고요. 국채 쪽은 보면 3년물은 좀 올랐네요. 3.7%가 넘었고요. 10년물은 보합 정도 3.74%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0.75% 인상을 해가지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그 금리 인상 자체는 원래 안 좋긴 하지만은 0.75% 정도로 올리면 또 물가가 잡힐 거라는 그런 또 기대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제 좀 올랐었던 건데 우리나라도 오늘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올랐었죠. 근데 역시 뭐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또 빠져버립니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0원 올라서 0.33% 올랐네요. 네,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어제 이제 최저점이 6200원, 6만원을 거의 깰 뻔했는데 지금 수준은 그 삼성전자가 워낙 이렇게 저점이기는 한데 또 섣부르게 이렇게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지금 계속 거의 그냥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요새 좀 보면 강해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별로 안 빠졌죠 보면. 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2만 원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요. 네, 오늘도 1.6% 이렇게 올랐습니다. LG화학도 강합니다. LG화학도 보면 오늘 4% 올랐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3월에 저점 43만원을 찍고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58만원.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종목이 네이버 같은 종목이 안 좋아요. 네이버를 보시면 오늘 이제 최저점 또 경신을 했습니다. 23만 9,500원까지 빠져서 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네요. 이 네이버 같은 회사는 지금 참 문제가 미국의 이제 IT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혜를 받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런 어떤 약간의 거품 같은 거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은 지금 보면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네,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급여 같은 경우를 삭감하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힘들죠.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이 노동 쪽이 이제 세기 때문에 쉽게 이제 직원을 자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익이 회복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26%에서
22, 19, 그리고 올해는 지금 18%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이 부담이 상당한데, 좀 이게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석유 쪽이 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8%, SO일이 3.3% 빠졌습니다. WTI가 이제 고점을 찍고서 조금 빠지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 필수 소비재 쪽이 좀 약했네요. 아모레퍼시픽이 4.9% 빠졌고요. LG생활건강도 3% 빠졌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여전히 강하네요. 오늘도 1.7% 올라서 LG이노텍도 지금 보면 작년 10월 18만원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라온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네, 지금 미국 선물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나마 이제 미국 쪽에서 조금 실마리가 이제 잡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가 이제 잡히는 모습만 나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려가 지금 큰데요. 일단은 이 채권 금리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요. 3.7%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10년물 국채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대출 금리거든요. 3.7%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뭐 웬만하면 뭐 4, 5%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나마 지금 보면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은 금리가 아직 괜찮습니다. 독일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1.6%대고요. 뭐 일본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금리입니다. 0.2%.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 금리가 1% 정도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대출 이자에 대한 이런 부담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정부 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대대적인 지금 부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법인세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배당소득세 사실 인하라던가 공매도 금지라던가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